자, 그러면 업체로부터 어떤 자료를 받아야 하는가? 이 부분도 사실은 중요하죠. 그리고 업종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몇 개를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긴 하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업종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기에는 인테리어, 학원, 세무사 이렇게 세 구분을 해놨지만 뭐 그냥 이제 업종이 아니라 이제 대표적인 대표적인 거를 말씀드리면 보통 시공 사례 위주로 정리하는 업종들이 있고요. 요게 이제 대부분이고 또 브랜딩을 해야 되는 또 업종들이 있습니다. 보통 학원이 그렇고요. 이제 정보 위주로 정리를 하는 업종이 또 있습니다. 세무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세무사에는 노무사, 뭐 법무사 등등의 어떤 변호사도 여기 포함될 수 있고요. 뭐 이러한 이제 뭐 포함되는 이제 사자 들어가는 그러한 직업군에서 이런 포함이 되고요. 뭐 한의사도 마찬가지겠죠. 학원 같은 경우도 이제 브랜딩이 일 수가 있고 뭐 어떤 말 그대로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이나 뭐 어떤 스타트업이나 이러한 좀 기업 단위의 어떤 서비스를 홍보하는 경우에는 브랜딩이 일종에 들어가야 되고 그냥 시공을 한 것을 사례를 정리하는 것은 거의 다 인테리어, 거의 다 이런 사례에 들어가고 대부분의 이제 블로그 관리 대행이라고 했을 때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이 시공 사례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뭐 청소가 될 수도 있고 이사, 뭐 굉장히 많습니다. 뭐 바닥 마루, 이런 콩자갈, 뭐 이런 등등의 업체들이 거의 다 이제 시공 사례들이고 이런 것을 정리하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종에 따라서 다른데 이러한 시공 사례 위주로 정리하는 업종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정리하는 게 완공 사례를 정리하겠죠. 그러면 업체로부터 완공 사진을 받으셔야 되고 또는 뭐 비포 애프터 또는 3D 렌더링 이미지 같은 혹은 중간 시공 과정 등의 사진들을 받습니다. 각각 다른 컨텐츠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완공 컨텐츠가 나올 수 있고 비포 애프터 컨텐츠가 나올 수 있고 3D 이미지로만 갖고서 만들 수가 있고 또 중간 시공 과정을 정리할 수 있는 컨텐츠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통 시공 사례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포스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학원의 경우에는 뭐 교재나 뭐 커리큘럼, 뭐 강의 커리큘럼 같은 그런 부분들이나 학원 내 사진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학원의 공부 사진, 그리고 어떤 성적 향상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적 향상이 됐는지 그것을 인증할 수 있는 뭐 시험지 어떤 채점한 그러한 사진이라든지 그러한 인증 사진 같은 것들, 그리고 뭐 강사를 찍는 사진이라든지 사실은 학원은 말 그대로 브랜딩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그러한 사진들은 없고 그때그때마다 이슈에 맞는 그러한 정보들, 사진들을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원 브랜딩은 좀 어렵다. 접근하기 어렵지만 시장도 크고 어느 정도의 나름대로의 방법, 노하우만 갖고 있으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가 있는 분야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이제 세무사, 노무사, 뭐 법무사, 뭐 손해사정사 등등의 어떤 사자 들어가는 직업군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제작된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죠. 왜냐하면 마케팅 업체가 보통 맞고 마케팅 업체에는 그런 디자이너들이 있어서 사진들을 제작 이미지를 만들어서 보통 첨부를 하는데 뭐 저처럼 부업 단위로 프리랜서 단위로 하시는 분들은 꼭 그러한 제작 이미지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 사무실 내의 사진이나 어떤 고객들과 미팅하는 사진들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과 별도로 이제 추가 세부 정보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요. 위의 것들은 사진에 대한 부분들이고 정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간략한 세부 정보와 사진만 가지고 원고 작성과 포스팅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어떻게 그러한 전문가적인 글을 쓸 수 있겠느냐 싶지만 다른 블로그 글을 많이 참고하다 보면 충분히 작성이 가능하고요. 또 한번 이제 대표님에게 검수를 받기 때문에 퀄리티는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나 자신도 그러한 전문성이 쌓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런 원고를 작성하는 게 하다 보면은 분명히 숙달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인테리어 업체 경우에는 이러한 항목을 요청을 드려서 이제 정보를 요거에 맞춰서 제공해 주게끔 요청을 드려요. 그래서 위치가 있고 뭐 평대, 인테리어 컨셉, 작업 기간, 여기에는 견적도 있는데 견적은 빼서 보내주셨고 뭐 실제 사용 자재는 어떤 걸 사용했는지 등등의 이러한 세부적인 정보를 주시면 각각의 뭐 타일은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뭐 조명에 대한 부분은 어떤 장단점이 있고 어떨 때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직접 서칭을 해서 조사를 해서 살을 붙입니다. 인테리어 컨셉도 이 정도만 정해 주시면 직접 사진을 보고서 어떤 컨셉,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직접 직관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작성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보통 인테리어 업체는 저의 경우에는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무사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정부적으로 정리가 되다 보니까 제가 이런 것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진 않고 그쪽에서 먼저 이러한 정보를 정리해 달라고 딱 항목을 정해 주세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서칭해서 가공을 하는 것은 이제 원고 작가의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 보면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쭉 유사성이 있지 않게, 유사성 없게 쭉 작성을 하고 그 원고를 세무사분에게 한 번 더 컨펌을 받아서 이제 교정된 원고로서 발행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문제가 만약 제공 자료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만약 뭐 자료만 쭉쭉 주시면은 사실은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그거에 맞춰서 작성하고 피드백 받고 올리고 이러한 반복 과정인데, 자료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시공 업체의 경우에는 사실상 포스팅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고객들이 시공 사례를 보고서 이 고객 문의를 할지 계약을 할지를 보통 결정하고, 그러한 포트폴리오가 많을수록 전문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례가 없으면 사실상 포스팅이 어렵다. 하지만 뭐 그 대신 견적이나 비용 같은 거를 정리한다든지 뭐 3D 렌더링 이미지를 정리한다든지 중간 시공 과정을 좀 더 디테일하게, 굉장히 어떤 고객들과 어떤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했는지까지 자세하게 소개를 한다면 그래도 의미 있는 효과적인 컨텐츠를 쓸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불가능하다. 견적도 오픈이 불가능하고 3D 렌더링 이미지도 제작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라고 하면 사실은 포스팅이 어렵고 마케팅 자체가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학원의 경우에는 만약에 자료를 좀 부족하고 요청해도 주시지도 않고 이러면 직접 학원을 방문해서 어떤 것이 콘텐츠가 될 만한지도 수집을 하고, 또 직접 학원 내 사진을 찍거나 강사 등의 사진을 찍으면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무사의 경우에는 만약에 그러한 세무사 정보, 세무 정보 같은 것을 정리하기가 어렵다면 세무사를 홍보하는 컨텐츠도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세무사 사무실은 세무기장을 선임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 매출을 올리려고 하는데, 그러한 관련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면 세무사 사무실을 홍보하는 컨텐츠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어떤 이력을 홍보하고 또 어떤 관련 어떤 선임 사례, 절세 사례들을 홍보를 하면서 우리 사무실과 계약을 하세요, 이러한 뉘앙스의 컨텐츠를 제작을 하는데, 그러한 홍보 컨텐츠를 제작을 함으로써 노출을 시키고 관련 유입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부동산의 경우도 있어요. 부동산은 보통 이제 매물 정보 위주로 포스팅을 하고 거기서 실제적인 구매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한 매물이 없다라고 하면 뭐 주변 지역 개발 소식이나 부동산 사무실을 홍보하는 컨텐츠나 아니면 부동산 뭐 서류 정리하는 거나 이러한 정보성 컨텐츠를 정리를 해도 돼요. 부동산에도 사실은 컨텐츠로 제작할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어떤 실질적인 매출 효과로 이어지진 않지만 부동산 자체, 부동산 블로그 자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올리는 데는 확실한 도움이 됩니다.
그런 컨텐츠를 제작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료를 만들어서 포스팅을 하는 것이 마케터의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료가 없다라고 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효과적인 어떤 포스팅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 역량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냥 자료 없다라고 해서 마케팅이 중단되는 것은 아주 큰 손실이거든요. 그동안에 쌓아왔던 어떤 블로그 지수나 그러한 일일 방문자 수, 고객 유입 이런 부분들이 중단됨으로써 크게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 한 개씩이라도 꾸준하게 발행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런 저러한 아이디어를 드림으로써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업체 입장에서도 큰 손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해서는 업체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가져가려고 하는데 제공 자료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중단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제안을 드리고 제시를 드릴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찾아내는 것이 마케터의 중요한 역량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블로그 관리 대행 부업 서비스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많이 고민하셔야 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